예. 자, 겸용주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문제 하나만 더 우리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서.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택입니다. 상가고, 일 세대도 2년 보유가 도저히 안에 있다. 이 집을 양도했습니다. 이 건물을 양도했는데 묻는 말,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봅니다. 자, 묻는 말 잘 보셔야 돼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되는 건 물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예. 자, 계산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주택이 정례, 뭐 주택만 주택이다, 그죠? 이거는 30을 하나 아시겠죠, 그죠? 이건 일단 알았고, 이제 토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일단 토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이고, 이거, 제가 잠깐만, 뭐 이래도 됩니다, 그죠? 뭐 관계 없겠네, 그죠? 예, 30, 60, 뭐 관계 없겠습니다, 뭐 해도. 그럼 이게 얼마죠? 이쪽은 3대 6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대 2가 되잖아, 그죠? 요거 하면 200이고, 요건 얼마? 400이 되겠네. 그죠? 200대 400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요 바닥 면적의 5배까지니까. 여기에 5배까지 비과세잖아, 그죠? 30의 5배니까 150이죠. 요 중에 150만 비과세 된다. 그럼 200 중에서 50은 과세되죠. 그죠? 200, 토지 200 중에서, 주택의 토지가 200입니다. 200 중에서 150은 비과세고, 요 중에 50은 과세되잖아, 그죠? 요 50과 요거 과세되고, 요것도 과세되죠. 상가 토지니까. 그게 결국 얼마? 450이잖아. 지금 뭐를 묻습니까? 과세되는 건 물었으니까. 요거는 과세되는 거고, 상가 토지니까. 요 200 중에서 30의 5배니까 150은 비과세되고, 요 50은 과세되죠. 그럼 50과 4배, 450이 과세된다. 가장 어려운 문제. 아시겠죠? 요거 하나. 이제 더 이상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번에 327쪽에 아래 보시면 3번 고가주택이 나오네, 그죠? 고가주택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실거래가 9억 초과. 아시겠죠? 고가주택이라 하는 것은 고가, 높다, 가격이 높다 이 말이잖아요. 고가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 주택을 말합니다. 요즘 서울 지역에는 그죠? 평균이 10억이 다 넘다 보니까 전부 고가주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이것도 아마 또 법이 또 앞으로 또 바뀌어야 될 건데, 아직도 9억이니까, 이 9억 초과는 과세되니까 정부에서 잘 안 바꿀 겁니다. 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잘 안 바꾸겠죠, 그죠? 아무튼 고가주택은 실제 양도가액이 9억이 넘는 주택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고가주택이라 한다.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 취득세 부분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다르죠, 그죠? 고급주택은. 이거는 건물, 이거는 면적이 이거는 건물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고, 마당은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하고, 집값이 6억 초과 되잖아. 그게 그죠? 좀 복잡잖아, 그죠? 고급주택은. 조건이 여러 가지죠. 근데 고가주택은 딱 하나에 나오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급주택이라는 거는 그 건물의 면적이 100평, 즉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마당은 200평, 즉 662제곱미터 초과하고, 건물 자체 값이 9천만 원 초과하고, 건물과 땅값이 합해가지고 전체가 6억 초과되어 있죠. 그 요거는 기준이 뭘까요?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죠? 요거는 시가 표준액이거든요. 요거는 실거래가 시가잖아. 그럼 시가 표준액과 실거래가 차이가 여기에 약 70% 차이 나니까 여기에 70% 하면 약 6억 3천 비슷하잖아. 그게 마찬가지한 겁니다. 예. 요게 한 70% 차이 나거든요. 요게 말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기준시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다. 근데 요즘 기준시가 한 80%까지 뭐 올라갑니다. 기준시가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 그죠? 여러분들 왜 작년 같은 경우에 토지 공시지가 굉장히 많이 올려버리죠. 그죠? 정부에서. 이거는 우리가 매년 보면은 뭐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가 물가 상승률에 비해 가지고 평균 한 3%도 올라가요. 3%씩 올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는 뭐 어떤 데는 20%도 올려버렸고 이거 너무 올리가 뭐 세금보다는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면은 재산세도 많이 나올 거고 종부세도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뭐 정부에서 하든 그걸 많이 올려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 차이 좀 알겠죠. 그죠? 이 금액이나 이 금액 결국 같은 말이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실거래가고 이거는 시가 표준액이니까 요거는 기준 가격이고 이거는 시가 차이가 한 70% 나니까 이 같은 말이구나. 같은 숫자다. 비슷하다. 그죠? 그걸 아시면 되고. 아무튼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실거래가가 얼마? 9억 초과입니다. 알겠죠? 9억 이상이 아니고 초과. 9억 넘는 부분. 요 9억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 하더라도 9억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거는 비과세죠. 그죠? 비과세지만은 예가 있죠. 여기서 예외로 과세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9억 초과 분. 알겠죠? 국외주택도 과세합니다. 외국에 있는 게 있죠. 그죠? 외국 주택, 이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 국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 거지, 외국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 안 해줍니다. 예, 무조건 과세입니다. 알겠죠? 집 한 채라도 과세 해줍니다. 과세합니다. 예, 아무튼, 이따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327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래 보시면은, 고가주택의 범위 나오는데 딴 말 없습니다. 실거래가 얼마 초과, 9억 초과, 이러면 알겠죠? 뭐 나머지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9억 초과다. 알았죠? 9억 초과다. 동그라미 이분도 마찬가지네. 그죠? 9억 초과 나오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예제 문제가 나와요. 이 예제 문제,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내가 8억에 샀다가 이것을 12억에 팔았다. 8억에 샀다가 12억에 양도했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 (8억에) 샀다가 말을 잠깐 바꿔볼게요. 6억에 샀다가 9억에 팔았습니다. 1세대 2년 보유했다. 그럼 이거 비과세 맞잖아. 이거 3억 남았죠. 그죠? 3억 남았지만은 요거는 뭐 된다? 비과세 맞죠? 비과세 맞잖아. 그죠? 9억, 왜냐면 이거 보세요. 실거래가 9억 초과를 그랬잖아. 초과. 9억까지는 아닙니다. 9억이 넘어야 되잖아. 그죠? 6억에 샀다가 9억에 팔았으면 3억 남았습니다. 이건 비과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6억에 샀다가 9억 1원에 팔았다. 9억이 넘어버렸잖아. 과세되죠. 그럼 과세를 하는데, 그럼 이걸 얼마 과세할 거냐 이거죠. 요거 과세할 거냐. 요거 이제 요게 문제래. 요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요거는 비과세, 요거는 과세됩니다. 9억이 넘었으니까. 넘었는데, 요 과세하는데 어떻게 과세할 거냐. 요거 다시 한 말씀 드려보세요. 자, 다시, 우리 거기 예제 문제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8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그랬습니다. 자,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4억이죠. 4억이죠. 그죠? 4억인데 곱하기, 자, 지금 여기에 지금 9억 넘는 부분이 3억이 넘었잖아. 그 3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억이니까 9억이 넘었잖아. 그죠? 9억은 3억 분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보세요.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합니다. 여기 9억 넘는 부위잖아. 그죠? 3억. 전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도 차익 곱하기 12억 양도 가액이잖아. 그죠? 양도 가액 분의 양도 가액 마이너스 9억, 요걸 과세한다. 자, 그럼 요걸 계산하면은 12분의 3을 하니까 4분의 1이죠. 요게 4분의 1 되잖아요. 요게 그죠? 4억의 4분이니까 1억이죠. 요 1억을 뭐로 본다? 양도 차익으로 보겠답니다. 양도 차익으로.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계산할 때 이래죠. 양도 차익이 얼마냐 물으면 1억이고, 여기에서 이제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해 준다. 그죠? 요게 뭡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죠? 요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공제? 기본 공제 있죠. 그죠? 250만 원 기본 공제 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뭐가 되죠? 과세 표준 되죠? 여기에다가 세금 계산하세요. 요걸 양차익을 보겠다. 자, 다시 보세요. 8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으면은 8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으면은 9억이 넘었잖아. 그거 주다 맞죠? 그죠? 그러면 9억 초과 보니까 3억이죠. 3억을 과세한다는 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얼마를 과세하는 겁니까? 1억을 과세하는 거잖아요. 1억. 1억이 어떻게 나왔다? 요래 나왔어요. 요 식을 아셔야 되겠죠. 좀 어렵지만은 요걸 아셔야 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8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면은 9억 넘는 부분이 3억이 넘었잖아. 3억을 과세한다는 말이 아니고 1억을 과세. 1억. 그 1억이 나온 건 요래 나왔습니다. 그죠? 자, 시작.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요걸 암기하셔야 돼. 아시죠? 시작.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러면 암기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숫자를 그대로 좀 기억을 해버리세요. 제가 세법 끝나는 시간까지 요걸 항상 8억에 사서 12억 요걸 제가 예를 들 테니까, 그러면은 이걸 암기 안 하셔도 나중에 혹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요거 계산하던 것만 이해하시면 되잖아. 아, 그러면 여기만 숫자 달리 나온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5억에 샀다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그죠? 2년 보유하다가 이걸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10억에 팔았답니다. 그럼 양도 차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양도 차익 얼마고 물어보면은, 자, 일단은 5억이 나왔죠. 그죠? 5억에다가 잘 보세요. 5억 곱하기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요걸 이제 자꾸 이제 몇 번 연습하면 되겠죠. 그죠? 그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걸 자꾸 암기하려고 하면 잊어버리잖아. 숫자를 생각하시면 되지. 5억 곱하기 10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그럼 이거 하면 얼마죠? 10분의 1이니까 5억에 10분의 5천만 원 나오네. 그죠? 요게 양도 차익. 그러면 문제에서 또 3년 보유, 3년 나왔다 하면은 그 3년이라면은 6% 공제잖아. 그게 뭐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리고 250만 원 기본 공제하고 나면 과세 표준 이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되잖아. 그죠? 또 하나 보세요. 만약에 내가 10억 주고 샀다. 10억에 샀다가 15억에 팔았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 양식 얼마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차익은 5억이 나왔네. 5억. 그죠? 곱하기. 자, 다시 시작.
15분의 요거 15분의 15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 15분의 6이 나오네. 그죠? 15분의 6이니까 5, 3분의 6이니까 2억 나옵니다. 여기 뭐죠? 양도 차이. 여기서 만약에 요게 1세대, 1세 뭐 5년 보유했다 하면은 5년 하면은 10%잖아요. 2% 쓰니까 요 10%만 2천만 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리고 250만 원 기본 공제 그럼 과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부분인데 하나만 더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보세요. 이거 샀는데 10억에 샀다가 엄청 올랐습니다. 30억. 요즘 뭐 30억 주택, 그죠? 뭐 30억, 뭐 40억, 막 이렇잖아, 그죠? 엄청 올랐죠, 그죠? 자, 여기서 만약에 1세대가 1주택을 이걸 몇 년 보유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2년 보유했다, 그죠? 보유했을 때 이걸 팔았다. 그러면은 양 차이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차이가 얼마죠? 20억이잖아, 그죠? 20억 차이 나왔죠? 곱하기. 자, 바로 갈게요. 보세요. 시작. 30분의 30 마이너스 9억. 이렇게. 알았죠, 이제? 계산은 생략.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뭐죠? 네, 우리 교재 그거 보시면은 바로, 고가주택입니다. 그죠? 고가주택에 대한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 방법. 그걸 하나, 얘가 328쪽에 그 예제 문제, 요걸 하나 딱 가지고, 요 문제를 꼭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식이 그 위에 나와 있네요. 그죠?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죠? 네. 예, 됐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4번에 나와 있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다. 그죠? 비과세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감면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1번, 고가주택 9억 초과분은 과세한다 그랬잖아. 방금. 그죠? 미등기 당연히 과세하겠죠. 세 번째,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당연히 과세한다. 즉 말해서 부당행위. 우리가 말해 이게 부당행위를 하는 거는 결국은 불법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를 하는 거는 탈세행위다. 그죠? 탈세행위를 말한다. 아시죠? 예. 다음 이제 329쪽에 아래 보면 2년 이상 보유가 나옵니다. 그죠? 이번에는 요 부분에 나오네. 요. 그죠? 2년 이상 보유. 네. 2년 이상 보유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교재 한번 보세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다.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비과세한다 그랬죠. 그죠? 예. 아래 참고해 보면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거기에서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고 보유기간은 등기부등본 한다 그랬죠. 그죠? 기본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 외에 뭐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을 보지만은 주로 보는 게 등기부등본입니다. 예. 다음 뒤로 가서 3번 한번 보세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한다는 것은 통틀어서 더한다 이 말입니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불타버렸습니다. 무너졌다. 이게 이제 도계 이런 말 썼는데 무너짐 해놨네. 그죠?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보유기간 이걸 합산한다. 요 집이 있었는데 집이 2년 보유하고 이게 소실되어 버려요. 불타고 건축기간이 1년 걸려가지고 재건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살았습니다. 그럼 보유기간 몇 년이냐? 몇 년이죠? 요거 합쳐준다 이 말이죠. 그죠? 3년이다. 이거는 3년. 요 기간 아닙니다. 요 기간 아니고 요 기간 요거 합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이 그죠?
비거주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비거주자라는 거는 외국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외국인이 3년 이상 우리나라 살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하면은 그 기간을 합해 주겠다 이겁니다. 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의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산해 준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 같이 살았다고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이 이제 상속받았죠. 받았다가 이제 이날 그죠? 양도했다. 팔았습니다. 그럼 보유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거죠. 응? 이때 아들과 아버지가 한 집에 살았다면은 그 당연히 보유기간을 전체를 해주잖아, 그죠? 그 따로 살았다면은 요 기간이겠지. 이해하시겠죠? 우리 그냥 상식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일 말하면은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같은 집에 같이 살았다면은 동일 세대 구성원이었다면은 당연히 이것이 이까지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살았다. 그러면 같이 집에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럼 요 날부터 요 날까지입니다. 그 살았던 기간만 합니다. 예. 예. 다음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특례가 나오네, 그죠? 특별한 경우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할게. 요거 이제 특례가 나와. 특례. 요 부분. 특례. 예. 1번 박스를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면은 임대입니다. 그죠? 임대. 예.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취득하여서 임차료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임대주택인 경우는 이 보유 거주 기간에서는 5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많이 하죠, 그죠? 재테크. 왜냐하면은 만약에 임대주택이 들어가죠, 그죠? 임대주택에 내가 들어가서 5년 거주했습니다. 거주하고 5년 후에 분양을 받죠. 오늘 분양을 받았습니다. 오늘 분양을 받고 오늘 5월 1일 할게요. 5월 1일 날 분양받고 이게 임대는 5년 전에 들어갔어요. 5년 전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예.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5년 거주하고 5월 1일 날 분양받고 요걸 갖다가 양도했습니다. 이제 분양받았으니까 내 거 됐잖아, 그죠? 5월 4일 날 팔았습니다. 임대주택에 내가 임차인 신분이죠.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임차인 신분으로 내가 들어가서 5년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 분양 전환 받아서 분양을 받고 내 앞으로 소유권 넘어왔죠. 5월 1일 날 내가 소유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팔았습니다. 보유기한 며칠입니까? 보유기한이 5월 1일 날 들어가도 5월 4일 날 팔았으니까 5월 2일, 3일 하면 1일 날 내 거 됐다가 4일 날 팔았으니까 며칠 보유했죠? 1, 2, 3, 4 하면 며칠이죠? 예? 4일입니까? 3일입니까? 2일입니까? 1일날 샀다가 4일날 팔았습니다. 며칠 보유했죠? 예,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숫자 계산인데 이걸 우리가 양편 넣기라 이랍니다. 양편 넣기면 요거 다 연다 이 말이죠. 4일이고. 이거는 뭘까요? 한 편 빼기죠. 한 편 넣기 또는 한 편 빼기라 이랍니다. 주로 이 말 많이 쓰는데 한 편 빼기. 요 중에 하나 뺀다 이 말이죠. 요거는 양편 빼기라 합니다. 양편 빼기 하면 양쪽 다 빼면 이틀이잖아, 그죠? 이게 우리는 간단한 하루 이틀 차이입니다만은 은행에 우리가 예금하죠. 은행에 예금하면은 은행에서는
우리가 예금하는 날과 첫날 다 빼버립니다. 물론 이자 줄 때는 양편 빼기로 줍니다. 근데 우리 은행에 돈 빌리죠. 금기간에 돈 빌리면은 빌린 날하고 갚날하고 다 합쳐 이자 다 받습니다. 저거는 양편 넣기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물론 이자율도 다르죠. 그죠? 예. 그게 바로 뭐죠? 은행의 여신 업무와 수신 업무, 가장 주된 업무가 바로 겁니다. 은행 결국 돈놀이 하는 거잖아요. 돈 빌리고 빌려주는 겁니다. 돈놀이 하는 거지. 그죠? 우리한테 우리가 예금한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이자 그 차익만큼 그걸 남기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양편 빼기, 양편 넣기 하는 건데. 자, 5월 1일 날 내가 팔아서 뭐 하여튼 이틀이나 4일인데 이걸 말하면은 2년 보유 행거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 특별한 경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 같은 게 바로 이런 거죠. 그죠? 임대주택에 들어갔다가 5년 후와 민간 임대주택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다가 그 5년 후에 분양 조건 들어갑니다. 그럼 5년 후에 분양 받으면 내 거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바로 팔면 됩니다. 소유권 넘겨받고. 팔면은 2년 거주로 봐줍니다. 2년 보유로. 조정지으면 2년 살아야 되지, 그 집에. 적어도 2년 살면 되잖아. 그죠? 예. 5년 중에서 임대주택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걸 비과세 해주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생활에 풍족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자금이 좀 부족하겠죠. 근데 들어갔다가 물가가 아파트가 많이 오르잖아. 그죠? 올라가지고 분양 받아가지고 바로 팔아버리고 또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이러죠. 이 재테크입니다. 이걸 가지고 재테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5년 칸이 바로 그겁니다. 1번에 나와 있는 거. 예. 임대주택에 5년 살았다면은 살다가 분양받았다면은 그죠? 분양 전환했다면은 2년 살은 걸로 봐주겠답니다. 요게 특별한 경우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하나. 그래서 여기에 나와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특별히 5년짜리 하나 나오네. 그죠? 5년짜리 나오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임대주택이다 하면 기억하겠죠? 요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하기 쉽잖아. 그죠? 임대주택이다. 두 번째 보면은 뭐냐 하면은 수용 이런 겁니다. 예. 말하면은 수용일부터 요 수용도 5년이다. 그죠?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이게 일부가 우리 마당으로 도로가 나와요. 도로 이래. 일부가 수용됐다. 요 수용된 날로부터 요 이제 수용되고 도로 이제 다니까 차가 막 다니니까 시끄럽죠. 그죠? 요 집을 팝니다. 요 집. 수용부터 5년 내에 팔 때는 요것도 비과세죠. 이거는 어차피 2년인데 별 의미는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5년 하거들랑 임대주택과 수용이 있구나. 이렇게 두 개. 알겠죠? 그죠? 요게 특별한 경우구나. 예.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